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다시피 그 읽어보자 파리장서 이 강의를 맡은 왕필입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 민족이 1919년 3.1운동 이후에 100주년을 맞는 아주 기념비적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또 지금의 우리가 자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그것도 일본의 심장부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서를 시작으로 하여 많은 선언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것이 기화가 되어 3.1 기미독립선언서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4월 16일 유림 독립항쟁 파리장서까지 이어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간단한 고찰과 함께 또 의의를 짚어가면서 지금 이 파리장서에 대한 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의 절절한 심정,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의 심정과 또 우리의 현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고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만은 1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또 한자도 좀 공부를 해가면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지금 읽어보자 파리장서에 나와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한자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나온 글자가 선비유자입니다. 선비유자가 조금 잘 모르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비유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비유자가 여러분들 혹시 이게 이제 비유자인데요. 이게 비유자에다가 마리을 이자가 돼서 이게 이제 제수한다 할 때 그 숫자입니다. 쓰일 숫자입니다. 제수용품 할 때 쓰일 숫자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선비유자입니다. 물론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비사자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그 림자가 수풀림자입니다. 아니 앞 글자는 선비유자인데 뒷 글자는 수풀림이 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수풀림이 숲에 가면 나무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이걸 모일림자라고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나무가 더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풀삼자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일단 유림 해서 선비들이 모인 집단이다. 독립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바고 홀로 우뚝 선다 그런 뜻이고요. 남의 도움 없이. 그 다음에 항쟁입니다. 항쟁도 이제 잠깐 보시면 그 항자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요게 항자죠. 높을 항자죠. 요게 높을 항자에다가 이제 제방변이다 해서 손을 뜻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겨룰 항자가 되죠. 쟁자는 다툴 쟁자고요. 그래서 유림 선비들이 모인 집단이 그죠? 나라를 홀로 잘 세우기 위해서 항쟁했다 이겁니다. 누구하게? 우리는 이제 일본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이 부분에 이제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파리. 이 파리가 뭐냐면 저기 어떤 곤충 이름도 아니고 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파리장서라고 했을 때 그때 100년 전에 만국 평화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근데 그거를 한자로 기록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자를 갖다 붙인 겁니다. 똑같은 발음에 있는 거를. 그래서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를 이렇게 꼬리 파자, 마을 리자 간단한 글자로 해가지고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프랑스 파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겁니다. 예, 요겁니다. 요게 파리입니다. 요게 요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한 3천자, 근 3천자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긴 서한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호소문, 서한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장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언제였냐 그래서 올해가 2019년인데 그래서 100년 전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돼서 100주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림 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입니다. 이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그 순간순간에 만난 역사적인 의의나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간 같은 것들은 문장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본입니다. 파리장서. 이제 거기 갔던 원본이고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에 비견되냐 하면 뒤에서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기미독립선언서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명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장서 이제 의의를 보시면 요거는 같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리장서 운동은 1919년 3.1 독립운동 당시 기미 독립선언서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137명의 어마어마한 숫자죠. 유림 대표가 전문 2674자에 달하는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우리는 독립하고 싶다. 프랑스 파리 만국평화회의 강화회의에 보낸 운동입니다. 이제 사회적인 운동이죠. 국가적인 운동이고. 그 다음 독립청원서를 영어와 불어 등 외국어로 번역하여 침략국 일본의 만행을 오랑캐의 이게 맞자 오랑캐 맞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러한 일본의 만행을 남의 나라를 침범한 만행을 고발하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한민족의 자주 독립을 보장할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린 통합된 유림의 독립선언서임. 이제 통합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남북한 통털어입니다. 예, 남북한 통털어. 그때는 뭐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삼천리, 방방곡곡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유림의 통합선언서임. 여기서 전국은 남북한 통합입니다. 그 다음에 한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유림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는 3.1운동과 쌍벽을 이루는 중대한 독립운동 역사임. 요거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강의 출처는 지금 시중에 이제 인터넷이든 또는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많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창수 기념관의 원본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세상에 이제 밝게 드러나 있는 이제 경상북도 또 봉화군 송록서나 파리장서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출처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잘못 표기되거나 또는 혹시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그때 가서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리장서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파리장서 이제 해설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이제 파리장서 요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제가 좀 다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여기 이제 요 글자가 정자입니다. 드릴 정자입니다. 드릴 정자를 한번 보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책이나 또는 뭐 요즘은 뭐 CD 같은 거 또는 뭐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이제 드릴 때 증정이라고 그러죠. 네, 증정이라고 그러는데 증자가 그 한자에서 이 조개 패자가 나오면 옛날에는 화폐로도 쓰였기 때문에 귀한 물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자죠. 근데 무슨 증자냐면 줄증자입니다. 좀 반말 같죠?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저기 있는 걸 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드릴 정자죠. 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드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 표현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는 여기하고 같은데 여기는 여기하고 왜 다릅니까? 하고 이제 간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또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아하고 그냥 이렇게 좀 싫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별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가차라고 그래서 외국의 언어를 외국의 이제 발음을 우리 말로 하려고 할 때 우리한테 적당한 게 없어서 이제 이렇게 발음을 빌려오는 거죠. 그런데 얘도 리인데 마을리인데 얘는 거물 여자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나왔던 여명의 눈동자 할 때 그런 여자도 쓰이지만 발음으로는 리로도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쳐서 올립니다. 파리 평화회의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평화회의는 파리 이것도 리로 읽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한국 유림 대표, 유림은 아까 설명한 것 그대로입니다. 대표, 나 대신
나선 사람이죠. 대표 곽종석 등 이건 인명입니다. 이제 한문이 좀 어려운 게 지명과 인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써준다 어떤 그런 원칙이 있지만 한문은 이제 그렇지 못해서 공부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좀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곽종석 등 그랬는데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이 구체적으로 안 보이면 곽종석과 같은 무게, 덩치 예를 들면 또는 어떤 그런 류의 사람들이 이제 어디인가 있답니다. 지금 이 문장으로 봐서는 저 뒤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곽종석 등 그런 등등 사람들은 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상갈근자니까 그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봉서 그죠? 글을 받들어 이제 올린다는 뜻입니다. 보냅니다. 이건 어조사우라고 그러는데 장소 위치를 나타내서 어디에 그런 뜻이고 파리 평화 회의에 이제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이죠. 어디에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근자는 이제 그 큰 병원에 이제 가거나 또는 뭐 가족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근조할 때 이제 삼가 조상을 표합니다. 이제 애도를 표합니다 할 때 이제 많이 보이던 글자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럼 하면 모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 대위 하면 그 모든 그 이제 대표들 여기서는 아까 대표들이 이제 대위로 된 겁니다. 대위 각하 요거는 이제 존칭입니다. 그 옛날에는 많이 쓰였는데 이제 요즘은 많이 쓰이질 않아요. 옛날에는 이제 장군들 이상 되면 이제 주로 이제 각하 이런 말들 많이 썼는데 요즘은 많이 쓰이지 않지만 저거는 이제 존칭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천복지제 저 복자가 덮을복자입니다. 덮을복자인데 요게 발음을 나타내고 이제 요게 이제 요렇게 위에서 이제 아래로 덮었다. 하늘은 덮고 땅은 실려 있다. 우리가 이제 땅은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을 째자인데 땅 위에 우리가 실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밟고 있다. 하늘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하늘은 원래 이렇게 표시가 되죠. 하늘은 둥글게, 그죠? 그다음에 땅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평평하게. 그래서 요거는 원론으로 표시되고 요거는 이렇게도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을 나타내는 모양을 이렇게 옛날 선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위에서 덮고 있고 우리는 땅을 밟고 있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런 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그죠? 일만만자 물건 물자인데 여기서 만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올 때 이제 만이나 여러분들 그 백발백중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는 만물이나 또 우리가 혹시 알고 있는 백발백중이나 해서 나왔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 구체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럴 대개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많다 그런 뜻입니다. 많다. 백발백중인데 100발이나 되는 거를 많은 화살을 쏴도 100번 다 중앙을 뚫었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춘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만이나 백이 나오면 다 이제 전체를 뜻하는 것이 됩니다. 병자는 이번에 이제 이어져서 아우를 병자입니다. 이것과 저거를 이렇게 한데 이렇게 모아서 병육 기를 육자죠. 육성한다 그럴 때 육자. 어디에 기간 그 기간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그 기자 그것 예를 들어서 데트 영어로 말하면 데트 정도가 되겠죠. 저 간은 이제 어디 사이에 뜻이고. 그래서 이제 큰 밝음이 큰 대자 밝은 명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갈지자 어조사 지자죠. 그다음에 비출 조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요즘 뭐 방송 시대니까 조명 아시죠? 조명이 이제 요렇게 글자를 쓰면 여기서 이걸 먼저 시작하고 조명하면 이제 그게 조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밝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대명지조. 그래서 밝게 비추고 대화 큰 이루어짐이 그죠? 큰 이루어짐이 행해진다.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큰 변화가 이루어진다. 기도는 아까 그 기자 바람직한 길이죠. 기도 가지이 알지자 이미자입니다. 그죠? 이건 오를 까자 알지자 그다음에 이미자입니다. 이미자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미자가 글자를 조금 좀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한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됐죠. 이미자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을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한다면 아까 했던 거 이건 이제 꼬리파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미 이자입니다. 이미 이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미 기자 이런 뜻입니다. 이미. 그다음에 요거는 그 몸 기자입니다. 몸기. 예. 몸기는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요거는 예, 뱀사자입니다. 뱀사. 뱀사자고 이거는 꼬리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의 깊게 왜냐면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평생 알고 도움이 되지만 조금 소홀히 하면은 이제 만날 때마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자는 여기 이제 요만큼 중간 정도를 맡고 있다. 몸기자는 리을이다. 그죠? 그다음에 뱀사자는 아예 다 맡고 있다. 이건 이제 꼬리파자는 조금 좀 다르지만 이 계열이 있어서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자를 좀 한번 좀 분별 있게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스스로 자자가 나오죠. 이제 스스로 자자라는 것이 이제 한문에 나오면 그 어디에서부터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또는 그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뜻으로도 두 가지로 쓰이는 거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자, 스스로자, 부, 지아비부. 지아비부자도 좀 참고로 하시면 지아비부자가 남편을 뜻하기도 하지만 무릇이라는 또 부사로도 또 쓰이니까 그것도 아시고요. 그다음에 쟁탈, 다툴 쟁자. 아까 유림 항쟁에서 그 쟁자 이겁니다. 쟁탈, 빼앗을 탈자입니다. 다투어 빼앗는. 그다음에 지흔. 이 글자가 좀 어렵죠. 이 글자는 이제 굳이 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에 주안점을 두는 거는 여기 문장을 하다 보면 중요한 글자를 좀 자세하게 하고 또는 중요한 어휘나 그런 거를 자세하게 하는데 너무 쉬운 글자는 좀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간을 뺏기다 보면 너무 이렇게 지루해지는 그런 감이 있어서 이런 거는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글자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눌 분자요. 이게 틈은자거든요. 틈은자니까 이 나눌 분자 맨 밑에 거 나중에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아시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틈은자입니다. 행간에 이제 이게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도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동자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틈은자 원래는 이제 피바를 흔자 뭐 찾으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자의 특성상 하나의 글자가 일자 다의 여러 개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어휘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부쟁탈지흔 기 일어났다 이거죠. 여기서 이 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문장을 대할 때 좀 쉽게 아시라고 이 자가 나오면 말을 잇는다 그러는 겁니다. 말 잇는다. 그럼 요즘은 이제 뭐 영문법 시대고 국문법 시대고 이제 그러니까 보면 접속사의 의미다 그런 뜻입니다. 접속사가 뭡니까? 이제 앞과 뒤를 연결해 준다 그런 의미인데 얘는 특이하게 문장을 좀 보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니면 그리고입니다. 근데 이게 조심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러나고 어떤 때는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장 내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고 그냥 이거 하나만 묻는다 그러면은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두 가지로 다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이 강약 단어가 지금 대비되고 있죠. 강하고 약하고 그죠? 지세 그래서 이제 강하고 약한 세력 이건 이제 그 세력 세자죠. 이게 세력 세자죠. 나눠져 있고 분 겸은 이제 여러분들 그 겸비한다 그런 뜻이죠. 겸비라는 말은 이제 뭐 이것과 저것을 함께 갖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겸병 이것도 아우를 병자죠. 아우를 병자가 지금 나오는데 두 번째 나왔어요. 아우를 병자가 나오는데 병자가요. 이렇게 써도 병자죠. 이거 아우를 병자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사람 인변이 이렇게 들어가도 아우를 병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썼고, 그죠? 요즘은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현대문이 많고
이렇게 나오면 고문입니다. 지금 요 문장은 100년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100년 전에 그 한문의 대가가 또는 석학이 문장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자하고 그 당시 한자하고 굳이 뭐 대표 훈음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조사지자, 그 다음에 권세권자, 그 다음 그 쓸용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말일자 나왔죠. 대소. 여기도 지금 글자가 지금 크고 작음이 지금 나눠져 있죠. 지형. 이거 모양이. 그러니까 그 크고 작게 모양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현. 이게 매달 현자입니다. 보인다는 뜻이죠, 이제. 그 다음에 써이자. 이를 찌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독약할 때 독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용이 대소지형 현이지독 인명 목숨명자죠. 인명이자 그 인명이자 기위 이건 이제 위험위자입니다. 위세를 떨치다 위험을 갖추다. 그다음에 여기 훔칠절자입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사람인 나라국이 그다음에 이제 사사로울 사자 개인 사자죠.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버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쓰인 사자입니다. 기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글자가 자자인데 마음대로 할 자자입니다. 마음대로 할 자자. 여러분들 그 방자하다 할 때 그죠? 방자하다 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자하다 할 때 놓을 방자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놨다는 뜻이죠. 풀어놨다. 방목한다 할 때도 쓰죠. 그러니까 풀어놓고 마음대로 하게 한다니까 버릇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마음대로 할 자. 그래서 이제 인명이자 기위 이건 이제 위험이자입니다. 위험이자. 그래서 위험이자도 글자를 한번 이렇게 새겨 보시면 좀 쉽게 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 계집력자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글자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외워질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절자죠. 절자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표절이다 하면은 이제 칼로 이제 끊어갔다는 게 뜻인데 표절이다 하면은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잠깐 다시 쓰겠습니다. 위에 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표절이다 하면 남의 문장이나 남의 책 이제 일부를 그냥 막 통째로 이렇게 갖고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했어요라고 이제 대신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 절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절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표절 또는 절도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훔쳐갔다 이겁니다. 훔쳐가서 인국이 사기유 오호 나왔습니다. 저게 이제 오호. 오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이제 오호 통제라, 오호 애제라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호 하는데 그 오호가 나왔죠. 이게 이제 그 탄식할 오자. 이게 이제 까마귀 오자에다가 입구가 붙어서 이제 탄식할 오자. 이것도 이제 호자죠.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입구가 들어가면 부를 오자입니다. 이게 탄식할 오, 그 다음에 불을 호, 그래서 오호 되는데 이 뒷부분에 글자를 더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호 애제라 하면 애제라, 그죠? 이렇게 해서 슬프도다. 그래서 슬프도다. 오호 통제라. 같은 말입니다. 네. 슬프도다. 그래서 오호 애제라, 오호 통제라. 그래서 슬프도다. 천하 세상에 일하다야 어찌 이렇게 많은가요?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천하 일하 이게 하자가 이제 어찌 하자입니다. 어찌 하자. 하자도 여기 보시면 그 이제 가자하고 발음을 이제 좀 같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황하니 뭐 할 때 물 하자 할 때 이래도 이제 하가 되고 그죠?
저기 뭐 사람인이 붙으면 어째 하자가 되고 이렇게 붙으면 이제 물 하자가 되고